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는 게 병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것도 무슨 말이냐고요? 가장 큰 차이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우를 알아서 번민에 빠지지 않는 사람과 어설픈 지식으로 공연한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둘의 차이입니다. 지식에 관한 일반론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식이라 쓰고 도리라고 읽어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EBS를 통해서 방송됐던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이 진정 인간의 기준 아닌가 싶습니다.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식 이 인사이드. 네. 제목이 아주 일단 EBS 냄새가 물씬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2005년도 9월에 EBS에서 네. 기획 편성된 프로그램이었죠. 그 지식2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식 채널 2 제작진 팀이 책을 기획해서 내기 시작했는데요. 총 현재까지 8권이 나왔고요. 8권. 네. 그 8권에 낸 책들 중에 제작진이라는 프로듀서나 작가나 이제 음악 작가 이런 분들이 가장 가슴을 울렸다고 생각하는 30편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식 인사이드라고 새로 출간을 했습니다. EBS가 진짜 방송국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EBS가. 네. 저는 이제 다들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계 테마기행이나 한국기행 같은 네, 거. 네. 저도 어지간하면 그거 보거든요. 다른 거 안 보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죠. 네. KBS에 비해서. 네, 상업성을 좀 배제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이제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회를 넘었고요, 방송. 그리고 2015년이 되면 방송 1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책으로도 총 8권에서 1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이고요. 책을 이제 살펴보면, 그 앞편에는 몇 장의 사진들과 짤막한 글, 시 같은 글들로 한 두세 줄씩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 글이 넘어가면 이제 그 약간 그 내용에 대한 서사적인 이제 설명들, 해설이 붙는데요. 그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인문학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시사적인 해설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 편에
글이 되는 건데 굉장히 앞편에서 막 먹먹한 감동이 밀려오다가 뒤에 해설을 읽으면 차분해지면서 오히려 시니컬한 해설도 있거든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읽으면서 객관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 한 편의 글을 2번을 읽게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 캡처 화면들이 시리즈로도 많이 나오고. 아, 네. 네, 그것만 봐도 그 한 줄이 참 사람을 진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것들이 많아요. 네, 저도 첫 편을 읽고 울고 2번째 편을 읽고 울고 근데 그 울음의 깊이가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울음은 갑자기 막 왈칵하는 울음이 될 수도 있고 2번째는 뭐 하는 경탄하는 울음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편은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잊고 있었어. 이런 깨달음을 주는 편도 있었고요. 작가가 누군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편마다 담당했던 프로듀서와 이제 작가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프로듀서가 이제 앞에 서문에 이제 대표로 한 프로듀서가 썼는데 자기가 하나하나 5분짜리 방송이었는데 써나갔던 것들이 거대한 거인의 형상처럼 쌓였다.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인의 형상을 가지고 인격화했더라고요. 이 전체를. 그래서 그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는 사람을 존중하고 힘센 것보다는 힘없는 것을 사랑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과 싸우고 무엇이 옳은지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거인이. 그래서 그 거인에 이끌려서 자기네들은 미미한 제작하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끌려갔고 뭐 반대할 수 없었던 거죠. 그 거대한 어떤 그 명제. 겸손하기까지 한 PD네요. 이렇게 5분짜리가 이렇게 쌓일 줄은 몰랐겠죠. 처음에 시작했던 PD니까. 그죠? 네, 처음에는 기획을 해서 얼마 해보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크게 왔을 것 같아요. 네, 10년을 지속해왔다니 대단한 거고요. 일주일에 한 편씩 5분짜리인데. 그러니까 저희 출판사에 계신 분들은 항상 기획거리를 찾는데 이제 뭐 저자들이 직접 글을 써서 갖고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책이 어떨까 구상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 TV나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방송 쪽에 접촉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던 거를 책으로 읽는 것도 다른 작업이거든요. 방송에서는 방송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흘러가면 이제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책은 꼼꼼히 이제 보여줄 수 있고 더 많은 해설을 담을 수 있잖아요. 돌려서 다시 볼 수도 있고. 예, 해설도 담을 수 있고 그 방송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책과 방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송으로 보면 그 화면 대체적으로 이게 오래된 사진들이 많잖아요. 옛날 사진들. 아주 초창기에 카메라로 찍은 그런 영상들, 또 음악들. 그런 것도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두들기는 힘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제가 이게 책을 보면서 약간 궁금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여러 가지 뭐 서프라이즈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뭐 옛날 사진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방송 저작권 같은 게 있을 텐데 책에도 사진이나 여러 가지 뭐 그림이나 이런 게 다 저작권이 걸려 있거든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 들어갔던 사진들이겠지만 책에 여기 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진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내용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미 뭐 오랫동안 지속해온 작업이니까 원만히 다 해결됐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오래된 사진이니까 보통 50년 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좀 소멸되지 않나요? 뭐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50년 정도면 50년 넘은 얘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잘했겠죠. 보통은 저작권은 사후 작가 사후 50년이지 찍은 50년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요? 네. 맞다. 죽은 다음에 50년이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젊은 친구들 뭐 어린 친구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위인전보다 저는 이런 걸 먼저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어떤 임팩트를 자기가 이렇게 받으면 자발적으로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책에 뭐 총 30편이 실려 있는데 공존, 공감, 공생이라는 세 개 챕터로 해서 각각 10편씩 실려 있는데요. 뭐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아니면 생텍쥐베리,
캐테콜피츠 아니면 뭐 프리다 칼로, 뭐 은하철도 999의 이제 원저자였던 뭐 미야자 겐지, 뭐 내지는 이렇게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릴 만한 그런 유명인들부터 시작해서 잘 모르는 인물들까지 네. 뭐 33이나 광부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렇게 지식을 전해주는 책이라든지 빡빡한 텍스트로 이렇게 강요한 듯한 책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몇 줄의 글과 몇 장의 사진으로 더 많은 함의를 갖고 더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책들도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들도 굉장히 단순해요. 네. 담백한 문장들이에요.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꾸 감탄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문장을 쓰는 사람은 그 주인공, 그 5분짜리 프로의 주인공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했을 거란 말이죠. 네.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네. 그 쓰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저 한 줄만 쓰고 참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줄의 진짜 그 글들을 보면 엄청난 행간과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얼마나 큰 폭으로 있는지 여기 이제 방송 작가로 했던 분이 앞에 서문을 또 프로들은 다르게 썼는데 자기 고충을 썼더라고요. 그 방송 5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60개의 빈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60개의 얼굴과 글들을 넣는 거예요. 그 60칸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딱 하나의 방송을 위해서 그러겠죠. 수백 개의 기사를 읽고 수백 컷의 그림을 봤다고 합니다. 그 한 편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총 1000회가 돼서 6만 칸을 채운 거죠. 여러 작가들이. 멋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던 거죠. 멋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 혹시 어디 수출 안 되나요? 방송은 아마 수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세계적인 사례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저거를 번역만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다면. 네. 뭐 영상이나 음악은 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충격을 받는 저 문장들 그걸 정말 그대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수출이 된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 책에는 그 음악감도 여기 이제 방송이니까 음악이 강렬한 음악이든 아주 어울리는 음악이 들어갔을 텐데 음악 감독이 뽑은 명곡 50선 방송에 실렸던 50선의 리스트가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글을 읽으시면서 찾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로 쫙 해서 걸어놓고 들으면 더 틀어놓고 책을 보면. 네. 그래서 30편의 그 글 중에서 제가 이제 그 공감이라는 첫 챕터에 이 순간을 보는 법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네,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책을 보는 법으로 바꿔도 되겠다고 싶을 정도로 느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편을 다 읽어드려도 해설 빼고요. 읽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보는 법.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보고 있는 걸요. 라고 부제가 있고요. 19세기 후반 산업화 시대, 기차를 타고 일주일 만에 유럽을 다 둘러볼 수 있다. 열광하는 근대의 여행자들, 이때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미술평론가 존 러스킨. 그가 시작한 평범한 시민을 위한 미술 수업. 이 수업은 대생을 잘하거나 화가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 나뭇가지. 자세히 보면 나뭇가지의 끝은 튕겨오르는 듯한 곡선이다. 돌. 자세히 보면 가장 밝은 부분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다 다르다. 잔디. 자세히 보면 강렬한 햇빛 아래 잔디는 금빛 줄무늬가 드리워진 푸르스름한 녹색이다. 눈앞에 자연을 정확하게 보고 왜 아름다운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손. 아무리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생은 연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걸어 들어간 그곳에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간직하고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것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단지 보는 것을 가르치려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보고 있습니까? 라는 글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미술 잘 못하는데 정말 드로잉이라는 게
보는 법을 세밀히 보고 자연을 자세히 보고 예. 그러면 보는 시각과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말한 사람이거든요. 잘 봐야 잘 그리겠죠. 네. 쓰는 사람도 잘 봐야 쓸 수 있고. 네. 존 러스킨 이전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모사하는 미켈란젤로 그림을 그대로 모사한다든지 자연은 한낱 배경으로 네. 그렸는데 이 존 러스킨은 우리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고 자연과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그 안에서 어떤 사유를 또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네. 음악가가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음악을 한다고 하듯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법도 이제 이건 이제 그림을 사물을 보는 법이었지만 빨리 읽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러겠죠? 천천히 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머리맡에 놓고 이렇게 잠들기 전이나 이럴 때 그냥 한 편씩 네. 그래 보는 것 이제 아니면은 사무실에 놓고 머리 아프고 할 때 그냥 아무데나 펴서 한 편 이렇게 딱 보고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딱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정말 콱 막혔는데 우연히 그 책을 폈는데 거기에 딱 해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드로잉이 이렇게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사회의 밀도를 높이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니 예. 미술을 배워볼까? 이제 일반인도 미술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예, 존 러스킨은. 그래서 새로운 또 시각을 받았네요. 그림을 좀 그릴 줄 알면 좋고 아울러서 악기 하나를 다룰 줄 알면 좋고요. 악기요. 네. 예. 그런 말도 많이 해요. 그림,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림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생 정도로 이렇게 해서 좀 사물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고 네. 정서함양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악기도 그렇다 그래요. 예. 악기 하나 어떤 거든지 하모니카도 좋고 좌우지간 악기 하나를 자기가 좀 이렇게 잘은 못해도 할 줄 알면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뭐 다룰 줄 아는 악기 있어요? 저는 기타. 아, 뭐 통기타 아니면 통기타죠. 일렉기타. 아, 네. 언제 그러니까 한번 제 방송에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뭐 비 오는 일요일 오후에 뭐 네. 똥땅똥땅 이러면서 뭐 막 소리도 지르고 나름 또 멋이 있어요. 네, 저희 방송에 음악이 없잖아요. 한번 생음악으로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율 떨어집니다. 네. 네. 감수하고 진행하셔야죠. 다른 거 하나 더 소개시켜 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이 지금 존 러스킨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그 삶의 전반부 후반부 이제 해설에 나오는데요. 예. 전반부 후반부로 나눴을 때 전반부에는 미술 평론가로 예. 어떤 자연에 대한 철학과 예, 예. 그 이제 드로잉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 후반부에는 어떤 이제 계기 이후에 사회 개혁자, 사회 사상가로 예. 변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 근대 자본주의의 경제학을 죽음의 경제학으로 규정하고 인도주의 경제학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죠. 예. 네, 저도 몰랐습니다. 미술 평론가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기계와 달리 영혼을 동력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저작을 하나 남기는데 이제 여러 편 썼지만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을 1865년에 씁니다. 이 책은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빗대어 얘기한 건데요. 포도농장 주인이 새벽 일찍 나왔던 그 일꾼하고 오후 늦게 나온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그 존 러스킨은 인간은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권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슬프다. 네, 누가 뭐 더 실력이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생존권인 거고, 그런 마땅히 먹고 살아야 한다는 노동의 평등성과 그런 그 노동의 보수를 주장을 한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버나드 쇼가 뭐라고 그랬냐면 칼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다. 러스킨의 사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제 이 사상이 그 당시에 모든 억눌린 사람들의 구심점이 돼서 영국을 뒤덮은 거예요. 러스킨 협회가 이제 발족되면서 뒤덮었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게 또 러스킨 칼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겠지만 간디가 원래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열차 안에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란 책을 읽다가 자기의 인생의 항로를 바꿨대요. 그래서 이제
비평, 뭐 소농 경제를 지향하는 이제 간디의 일생의 나침판이 된 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뭐 일찍 왔다고 돈 많이 주고 늦게 왔다고 한 푼도 못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생존권을 가지고 있고 노동의 평등성으로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산주의를 넘어서 이건 이제 사회주의보다 더 칼 막스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본권, 그러니까 생존권이라는 그 이제 수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무슨 뭐 밥 굶는 사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세상이. 네. 그런 것으로부터는 우리나라는 좀 벗어났다고 보이는데, 여전히 정말 그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많죠. 생존권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자살한 모녀도 있고 생존권이 위협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왜 안 고쳐지냐고요. 그러니까. 네, 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장하중의 경제학 강의를 읽어보면 뭐 엄청나게 빈민층이 많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그 숫자를 알고 보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중산층이 아니죠.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중견 국가의 빈민층이 대부분이라고 격차가 합니다. 많이 벌어져. 네. 아예 못 사는 나라는 네. 먹고 사는 생명 유지하는 거에 전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격차가 덜하대요. 네. 어지간히 사는 나라가 항상 저 부자들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빈민들하고의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도와줄 때 주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도와주잖아요. 사실은 굶어 죽고 뭐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중견 국가 내지는 개발도상국에 있다는 거죠. 좀 전쟁만 안 해도요. 무기를 안 만들어도 그런 것만 갖다도 그 군비 경쟁하는 돈만 가지면 전 지구인이 한 달인가 2달 먹고 산다는데요. 네. 그러면 꿈이지만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말고 무기라는 걸 다 없애자. 네. 그러고 전 지구가 한 달씩 방학을 하자. 아, 네. 전 지구가 방학하는 거예요. 네. 노는 거지 그냥. 히피 문화가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네. 어차피 사람은 노는 존재예요. 노는 존재. 저 유의를 빼앗겼죠, 사실. 네. 요즘에는.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노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얘기가 자꾸 이상한 데로. 놀고 싶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게 남진 않아서 짤막하게 그냥 제가 읽었던 것 중에 몇 편을 그냥 그 이야기만 얘기 드리면 그 생텍쥐베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생텍쥐베리가 그 비행사의 꿈을 어린 시절부터 갖고 평생을 거기에 이제 매진을 하지만 매번 뭐 시도할 때마다 뭐 비행기 사고로 두개골 파손되고 뭐 그 일로 약혼녀랑 또 파혼당하고 온갖 여러 가지 재난을 겪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비행 나이가 많아서 비행이 불어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비행을 허락을 받아서 이제 떠나면서 연료가 8시간밖에 안 되는 연료인데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마지막 줄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야. 라는 말로 맺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꼭 마지막에도 그렇게 한 방 날리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 비행사 꿈이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비행이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비행 허락이 안 되는데 내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늘로 꿈을 쫓아서 사라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마지막 비행 1년 전에 어린 왕자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소개되는 사람이지만 프랑스의 마이미스트인 마르셀 마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임으로 하잖아요. 자기의 예술관, 세계관을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인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구절로 자기의 인생관을, 세계관, 예술관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인데 프랑스에서도 거의 좋아하는 소설하면 무조건 1위 하는 소설인데요.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죠.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네. 평범하게. 네. 있는 듯 없는 듯. 엊그저께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늘 네, 이제 뭐 네. 발의를 했는데 네. 정말로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동네 노인네로 사셨던 거니까 이것도 꼭 나쁘지는 않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네. 너무 내가 애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꼭 어차피 사람이 죽으니까 허무하다. 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이렇게 사는 거하고 뭐 애를 쓰는 거랑 그닥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힘드신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공감합니다. 그냥 농담하고 싶어서. 뭐 인간은 노는 존재니까 네. 놀아야 돼요. 네, 놀아야지 창조적인 게 생기죠. 네, 맞아요. 놀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건데. 네. 그리고 기타 좋아하시니까 지미 핸드릭스 아시죠? 네. 예, 락계 위대한 3J 해서 이제 짐 모리슨, 뭐 제니스 조플린, 그다음에 지미 핸드릭스인데 지미 핸드릭스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기타의 전설인데 이제 그 왼손잡이 기타리스트여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왼손으로 악수합시다. 그쪽이 심장과 가까움으로. 라는 멋진 말을 남겼죠. 그래서 제가 잘 가는 이제 그 LP판 들어주는 그런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글이 이제 새겨져 있어요. 여기 사진 크게 걸려 있고. 그거를 살짝 응용을 해볼까요? 네. 당신과 내가 아무리 힘껏 포옹을 해도 우리의 심장은 겹쳐지지 않는다. 네. 그러네요.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인용하신 건가요? 비슷한 시가 있었어요. 그런 심장이 안 겹쳐진다는. 그럼 표절. 얘기했으니까 표절은 아니에요. 네, 제가 자꾸 농담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미 핸드릭스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락 스피릿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락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69년도에 우드스탁이 열렸을 때 마지막 날 마지막 무대에서 지미 핸드릭스가 미국의 국가를 뭐 성적이 영원하라 그 국가를 정말 찢어지는 불협화음으로 사이키델릭한 그 진짜 찢어지는 음으로 이제 연주하면서 4분 30초 동안 연주하면서 미국의 국가가 바뀌는 거죠.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 네. 우리 위대한 얘기이기도 하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네. 나머지 지식 인사이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경경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낡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기능이 떨어진다. 망가지기 직전이다. 새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떠오릅니다. 결국 현 시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물건의 경우는 뭐 일부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 물건에 담긴 추억까지 생각하면 달라지죠. 논리나 법칙은 어떨까요? 이 또한 새로운 학설이 입증되면서 과거의 유물로 전락합니다. 헌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불변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사랑, 배려, 이타심 등등이죠. 지구에 혼자 산다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여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삶의 질과 높낮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죠. 사실 이 지구에 나 혼자 살더라도 벌레나 풀포기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이고 기본 아니겠습니까? EBS에서 방영됐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지식 인사이드를 읽어봤는데요. 사람답게 사는 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사람답게 살기가 참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쉽고도 어려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저는 작은 실천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색하고 때론 낯설어도 한 번 시작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